Thái Phạm Hạnh, Phạm Tân Tân Cai. The next stop is Patterson Street. 속보라고 녹음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속보 느낌은 아니죠. 이미 며칠이 지나서 홍콩에서 의원 4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그로 인해 홍콩의 야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꽤 보도가 되곤 있는데 또 이게 대관절 어찌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야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뭐 갑자기 의원을 잘랐다. 뭐 물론 이제 중국이 이제 좀 약간 이 사태에 있어서는 절대 악 가깝게 인식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는 것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 이게 그 원래 첫날 이제 그 의원직 박탈을 하고 나서 녹음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그날 좀 늦어가지고 이제 내일 녹음해야지 이러고 잤더니만 또 그 사이 상황이 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첫날 같은 경우는 저도 좀 감정적으로 꽤 격앙이 돼 있어가지고 쌍욕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늦춘 건 잘한 것 같긴 한데 너무 늦었죠. 그 저의 그 트위터 개폭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갑자기 DM이 와가지고 전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이제 올해 그 11월 30일이 곧 다가오는 30일이 이제 환탄절입니다. 환타탄신일이죠. 그래가지고 환탄절을 즈음해서 그냥 이제 보다 나은 썩개와 드립을 연마하기 위해 잠시 쉬는 거니까 뭐 신상에는 별 이상이 없어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된 갑자기 이제 의원들이 잘리게 되었다 라는 상황이 2020년 11월 9일 진짜 며칠 전이죠. 홍콩 01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여기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가 홍콩 의원 최소 4명에 대해서 홍콩 기본법 104조 위반 혐의로 자격 심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날이 11월 9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사건이 벌어지죠. 자, 우선은 이제 그 홍콩 의원들 이제 의원 박탈 상황을 알려면은 우리 2016년으로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는 2014년 우산혁명은 이제 패배로 끝났고 2년 뒤이죠. 그때 이제 홍콩에서 총선거가 벌어지는데 참고로 이제 이때 2016년 총선거에서 만들어진 의석수가 현재 홍콩 의회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게 2016년 선거였으니까 2020년 9월에 총선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19를 핑계로 선거가 1년 연기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9월쯤에 선거가 있게 될 예정이죠. 그리고 이제 되게 또 뜬금없게 기존 이런 경우 이제 홍콩에도 법률이 없었는데 이제 또 중국은 홍콩 기본법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에 대한 해석권이 중국 최고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한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냥 의원들의 임기를 1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냥 여기는 해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사항이나 어떤 입법 없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홍콩 선거의 기본을 이해하자면은 홍콩은 이제 현재 총 의석수가 70석인데 선출로 35석을 뽑고 직능 대표 35석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출직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민주계가 유리한 편이긴 하지만 이 직능 대표라는 건 뭐냐면은 뭐 법조계, 교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 가지고 의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부동산업자 같은 것도 이제 한 석을 가지는 이제 직능 대표로 정해진 게 있고 뭐 이제 산업계 뭐 이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출직에서는 민주계가 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직능 대표 35석에서는 민주계가 표를 얻는 경우가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서 얻어봐야 한 5석 얻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홍콩은 여소야대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지금 시스템이 설계돼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민주파의 목표도 지역구 선거 35석에서 친중파를 이기면은 이제 승리로 인정을 하고 이제 다 합쳐서 헌법격인 홍콩 기본법의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 총 24석을 확보하면은 이긴 선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과반수를 얻는 게 이기는 선거가 아니에요. 홍콩에서는 이제 선거 구도가 이렇기 때문에. 2016년 선거는 기존 구도와 좀 달랐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홍콩의 선거는 이제 친중국파라 불리는 분들과 민주파라고 불리는 이제 두 세력들 간의 다툼이에요. 물론 이제 다당제여서 정당이 무지 많긴 한데 2016년 선거에는 이 민주파 외에 본토파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의회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뭐 친중국파는 아다시피 이제 친중국파예요.
근데 웃기는 건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나름 이제 좌파로서 노동운동도 하고 반식민지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다수죠. 근데 그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중국에 이제 홍콩이 반환되고 나서 이제 친중파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 뭐 요즘에 한국의 수많은 전직 민주투사들도 보면은 요즘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반인권적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입도 뻥끗 못 하고 있죠. 딱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특히 그 전직 민변 출신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은 그냥 과거에 그냥 그 현재 친중파 같아요.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한때 뭐 민주투사였단 하지만은 웹툰이자 그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송곳의 대사 중에 사람은 선자리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좁고 어두운 집에 살다 넓은 내 집이 생겼을 때 사람은 소중함의 순위가 바뀌죠. 그러니까 저는 좀 미련하게 사는 편인데 저는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뀌어서 제가 바라보는 풍경이 바뀌는 거를 무척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물론 뭐 돈을 버는 재주도 썩 없긴 하지만 피해 다닌 것도 좀 있긴 하거든요. 일생을 되돌아보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서 있는 풍경의 변화에 맞추는 게 사람은 사실 당연한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이 반동적인 행동을 세상의 흐름에 역행한 행동을 하는 건 별개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변화한 자신의 풍경, 경제력에 맞춰서 행동한다면 그건 이미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친중파 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파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중국의 일국양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냥 홍콩의 민주주의, 보다 나은 이제 홍콩 기본법에서 약속했던 이제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 정도를 주장하는 온건파가 있고요. 뭐 이제 민주파 안에서도 이제 뭐 민주당계와 조금 더 과격한 이제 공민당, 시빅계로 나뉘긴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구도였다가 이번 2016년 선거 때는 본토파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 본토파는 뭐냐면은 이제 본토파도 뭐 나누다 보면은 이제 홍콩 자결파와 홍콩 독립파로 나눠지는데 2016년 선거만 하더라도 이제 홍콩 자결파, 그러니까 홍콩인의 운명은 홍콩인이 결정해야 된다. 이를테면 2049년 이후에 이제 그 일국양제가 끝나는 시점이 왔을 때 홍콩 스스로 홍콩의 운명을 결정할 수 된다는 일종의 자결파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제 뭐 중국 정부는 이 자결파도 홍콩 독립파로 좀 뭉뚱그려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둘은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어찌됐건 이 본토파들이 의회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이 당시 선거의 의의였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꽤 많은 의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의석을 차지했죠. 근데 이제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홍콩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의회가 개원을 하면은 의원 선서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의원 선서에서 이제 이게 뭐 그 선거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충성 서약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2016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약이었냐면은 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의원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홍콩특별행정구를 양심적으로 충실히 법에 의해 정직하게 그리고 청렴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이다. 뭐 이게 한국인이라면 이게 약간 국회대명세 비슷해서 거부감이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양심의 자유가 좀 먼저 정착된 많은 서구에서는 이런 행위를 국가주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뭐 한국도 지금 국회대명세가 좀 내용이 바뀌긴 했죠. 하여 이 민주계 의원들은 이제 이런 선서에 일단 거부를 했었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홍콩 의회는 의원 선서식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항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몇몇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천안문 학살자들을 뭐 기린다 같은 말을 읽는다거나 혹은 선서문구를 읽은 다음에 중국의 정치범 석방과 공산당 일당 통치 종식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뭐 심지어 뭐 2012년에는 공산정권 타도 행정장관 렁추닝 타도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원래는 개원식의 해프닝 정도로 받아들여졌고 이런 식의 선서로 인정을 했어요. 자, 2016년 10월 12일 날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제 일단 선거는 이때 좀 민주파가 크게 이겨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래서 고무된 탓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의원들이 선서와 항의를 병행합니다. I, Sixtus Leung Chung Hang, swear by the Almighty God that being a member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定當守護香港制度公義，
爭取真普選，為香港的可持續發展服務。本人就任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我謹此為香港特別行政區服務，撤銷人大831決議，我要雙普選，撤銷人大。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제 성서 때마다 항의를 했던 LSD 당의 마약 아니에요. 이게 사민주의 정당인데 그 LSD 당의 런코콩 같은 경우는 2016년에는 우산혁명을 상징하는 노란 우산을 들고 나와서 선서를 읽고 도중에 총선전 서약을 강요한 일을 항의하는 제스처를 취한다거나 조슈아 왕이 속했던 데모시스토 당의 레이선노는 충성을 맹세하며 양심적으로 충실히 법에 의거해 이런 식으로 동사의 끝을 높여서 의문문을 만든 형식으로 선서를 읽었고, 그다음에 오뎅혁명 당시에 이제 영웅인 라오시우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식으로 각 어절간에 약 6초 정도의 침묵을 줘서 주어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직능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우충잉 의원 같은 경우는 선서문을 다 읽은 후에 제도적 정의를 지키고 보편적 참정권을 위해 투쟁하며 홍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 신정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박이오롱과 야우와이칭 의원들은 이제 선서를 하면서 이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 이제 홍콩 is not China라는 현수막을 들고 홍콩에 대한 충성이라는 걸 전제하고 선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제 야우와이칭 같은 경우는 이제 선서문을 뭐 광둥어로도 읽을 수 있고 중국어로도 영어로도 읽을 수가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피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피플 리퍼킹 오브 지나라고 발음을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이게 뭐 이제 피플스 리퍼킹 오브 지나에서 지나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절 일본이 중국을 좀 낮춰 부르기 위해서 쓰던 멸칭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회적으로 이제 민주파들도 많이 이제 이 부분에서 비난을 했고 두 청년은 사과 해견을 하고 막 그랬어요. I, Sixtus Leung Chung Hang, swear by the Almighty God that being a member of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定當守護香港制度公義，爭取真普選，為香港的可持續發展服務。本人就任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立法會議員。我謹此為香港特別行政區服務，撤銷人大831決議，我要雙普選，撤銷人大。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분들이 의원직에서 잘립니다. 일단 2명이 잘리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홍콩 기본법 104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주요 관료나 의원, 판사는 취임 시 본 기본법을 지키고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홍콩 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 서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이상하게 서약을 했던 4명까지 덤터기를 써가지고서 총 6명의 의원들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전인대에서 이제 유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전임대 유권 해석은 어떻게 이제 나왔냐면은 처음에 6명의 의원이 2016년에 잘린 얘기예요. 선서는 취임을 위한 법적 전제 조건 및 필수 절차다. 선서자는 성실하고 엄숙하게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킬 것을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고 엄숙하게 읽어야 한다. 선서를 거부하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선서문에 맞지 않는 말을 고의로 읽거나 성실하지 않게 엄숙하지 않게 하면 선서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선서는 무효이며 이렇게 선서한 사람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선서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재선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래서 이제 총 6명의 의원들이 이제 의원직을 박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원 1년 만에 6대 의회는
6명의 결혼을 남겨둔 채 총 64명의 인원으로 2019년까지 간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2019년까지 간다는 얘기였는데 2019년 선거가 취소됐죠. 그럼 4명은 또 왜 잘렸냐 이번에. 아까 그 홍콩기본 백사조로 얘기를 했잖아요. 선서를 이제 모든 공무원을 취임할 때 선서를 해야 된다. 자, 이제 중국 정부의 법리는 이랬습니다. 104조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은 선서, 즉 약속을 해서 이걸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서 이제 의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같은 법 22조를 보면은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설립한 일체의 기구 및 인원은 반드시 행정구 법을 준수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법 22조에 따라서 법을 준수하지 않은 거는 104조에 있는 취임 선서에 밝힌 충성을 다짐한 선서를 위반한 거고, 그래서 의원들이 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의원이 잘린 거죠. 자, 그럼 이 4명의 의원은 어떤 법을 준수하지 않았냐? 이걸 보기 위해선 다시 또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가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20조에는 국가분열죄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국가분열죄는 3가지 행위를 하면 처벌됩니다. 첫 번째, 홍콩 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중화인민공화국과 분리시키려는 행위. 두 번째, 홍콩 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의 법적 지위를 불법으로 바꾸려는 행위. 세 번째, 홍콩 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를 외국 세력과 결탁해 지배하려는 행위. 즉 논리가 국가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에 충성서약이 구라고, 충성서약이 구라니까 충성서약은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원 자격 없음이란 논리 구조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법리가 웃기긴 했는지, 이제 중국의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도 이렇게 밝힙니다. 11일 날 4명의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면서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을 통해 홍콩 정부 업무에 관여한 경우 사법 절차 없이 홍콩 정부가 입법회 의원의 자격을 즉시 박탈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직의 박탈의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은 홍콩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홍콩 정부가 4명의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를 사법 절차 없이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의원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황당하죠, 진짜. 자, 그러면 이 잘린 의원들은 어떻게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거나 외국을 통해 홍콩 정부 업무에 관여한 걸까요? 사실 이분들은 모두 지금 공민당, 영어로는 시빅이라고 하는 정당인데, 그냥 홍콩 야당 중에서 가장 온건한 민주당보다 약간 더 이제 시민의 권리 같은 걸 주장하는 약간 강경한 정당이지, 또 본토주의라고 보기는 좀 힘든 정당들이에요. 자, 이 4명의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까지 당하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일단 엘빈 영은 이제 공민당 대표입니다, 현재. 정당 대표를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81년생. 아, 젊네요. 형 김영삼이네요, 진짜. 올해 39세의 젊은 의원입니다. 홍콩 출신인데 그의 부모가 중국의 천안문학사를 보면서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그래서 한동안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홍콩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 국적은 현재 포기한 상태인데요. 의원직이 박탈된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그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통과하고 뭐 이제 홍콩 인권법 통과했잖아요. 이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명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서명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홍콩 국가보안법 20조 홍콩 특별행정구나 중화인민공화국 일부를 외국 세력과 결탁해 지배하려는 행위 위반이라는 거죠. 나머지 3명은 더 웃긴데요.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가 그 이유입니다. 이건 논리가 더 웃긴데, 국가보안법은 이제 홍콩에 있는 이제 홍콩 기본법 23조에서 국가보안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라고 밝혔죠. 헌법에서.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홍콩 기본법의 모체인 한국가 두 시스템,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은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가 국회의원이 잘릴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정치인이 정치적 의사표현, 법률과 관련된, 법률 제정과 관련된 의사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국회의원이 잘릴 일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 사건의 발단은 또 옛날 얘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 2020년 7월, 이건 얼마 전이죠. 이제 그 2020년 9월로 당시 예정되어 있던 차기 총선에 출마 자격이 박탈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슈아 왕을 비롯해서 총 12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이 바로 이번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정장관 캐리람이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 의원이 연장된 의회 임기 중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중국 전인대 상무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그 유권 해석 요청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캐리람이 지금 이 사태 직후 뭐 본인은 뭐 자는 메신저에 불과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사태의 주범이자 원인 제공자가 맞아요. 그리고 캐리람은 4명의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 이후 이런 말을 합니다. 기본법을 진정으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입법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나는 입법부의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고 견제와 균형을 존중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책임감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싶지만 저도 홍콩 국가보안법이 무서운 관계로 욕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 4명의 국회의원직 이제 잘린 이제 강제 사퇴에 항의하기 위해서 남은 민주계 야당 의원 15명이 총사퇴를 하면서 상황은 지금 완전히 개똥망 태클 타고 있죠. 한국이야 뭐 이런 총사퇴가 일종의 액션이지만 우리도 뭐 수많은 정당들이 뭐 민주당도 했고 이제 그 국민의힘도 했고 그 전의 정당들이 뭐 총사퇴 같은 걸 했지만 사실 이런 건 일종의 액션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 사무처는 이런 걸 접수를 하지 않거나 이게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요. 근데 홍콩은 뭐 지금 사실 뭐 그래? 라고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홍콩 보안법 하에서는 뭐 시진핑 욕만 대차게 해도 의원직 박탈 아주 쉬운 일이고요. 캐리람 욕해도 해석하기 따라서 잘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일단 중국 정부도 당장 뭐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긴 합니다. 이미 영국 등 서방 국가에서는 외무부 장관들이 나서서 중국 비난을 주도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도 외상이 직접 나서서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물론 뭐 한국 정부는 뭐 중국의 한국전쟁 도발에도 이제 항미원조 도발에도 꿀먹은 벙어리 상황이라 이런 일에 나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시진핑 방안에 뭐그리 목숨을 거는지 이 정도 저자세 외교를 통해서 시진핑이 할 말은 했던 일본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국으로 선택한다 한들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러죠. 뭐 중국과 한국 간의 경제 관계를 아냐고 뭐 닥치시고요. 국가는 스스로 독립국으로서의 존엄성을 갖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국제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거는 과거 로마로부터 멸망당했던 카르타고의 교훈에서도 얻을 수 있죠. 그 가난했던 인도가 60, 70년대에 한방에 있는 발언권이 유지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3세계의 주요국으로서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기 때문이죠. 사실 존경받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의견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들이 중요하죠. 사실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당한다라면 그건 그 나라가 이상한 거고 사실 이건 약간 지레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뭐 원조가 있었죠.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방한하려 했을 때 이제 방한준비위원회가 뜨고 이제 정부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마자 당시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 수출되던 초기였는데 중국 총리였던 주룽지가 삼성 핸드폰 수출 재고라는 말 한마디 하자마자 바로 쏜살같이 결사후퇴했죠. 그래서 그때 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오지 못하는 비극이 연출됐는데 예,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국 또 그러면서도 또 미국에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참 웃기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왜 홍콩 얘기라도 한국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불만이 좀 많아요 요새. 아무튼 홍콩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뉴스 업데이트가 되긴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정규 주간 뉴스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게 좀 약간 빨리 얘기를 해서 접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下一站係白德新街。The next stop is Patterson Street.